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리킴과 설명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가리킴과 설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가리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명사, 대명사, 그리고 하나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가리키는 설명에 대한 가리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drinking water, 물을 마시기에서 동명사 drinking은 물을 마시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이후부터는 설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명은 하나의 동사, 한정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 전에 가리킴과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가리킴, indication은 수수께끼의 정답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설명, description은 정답을 추론하기 위한 수수께끼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름, 물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이름, 물통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 집단을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전에 명사 water bottle의 정의에 대한 합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물통이라는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물을 담는 대상이라는 수수께끼를 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들은 물을 담는 이라는 설명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이고, 그 중 하나가 물통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의 구체적인 이름에 의한 가리킴과 하나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으로 수수께끼의 정답을 유도하는 단어의 성분을 하나의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리키는 말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대상을 떠오르도록 합니다. 이는 언어 집단에서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물통이라는 명사와 물통이 가리키는 대상이 약속에 의해서 받아들여져 있다는 사실에 의거합니다. 설명하는 말은 대상을 간접적인 묘사에 의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상이 떠오르도록 합니다. 물을 담는 대상이라는 말에서 물을 담는 이라는 설명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는 물을 담는 이라는 설명이 대상을 위한 간접적인 묘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리킴은 명사, 대명사, 그리고 주체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에 대한 가리킴으로 분류됩니다. 설명은 절에서 각 단어가 무슨 절의 필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동사, 한정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로 분류됩니다. 총 4가지 종류이지만 분류는 3가지 종류로 분류하겠습니다. 설명의 분류는 절에서 설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1년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하나를 설명하는 단어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약간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비슷한 형태를 가집니다. 이는 몇몇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비슷한 형태를 갖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단어들 사이의 이 연관성은 단어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어근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단어들 중 하나인 자동사 vary, 변하다는 적절한 접미사들과 함께 형용사들 various, 다양한과 variable, 가변적인 으로 활용될 수 있고 부사 variously, 다양하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의 어근, 말의 근원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실에 의하면 비슷한 뜻을 가진 설명하는 단어들이 비슷한 형태를 갖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관사 이 페이지는 형용사 variable이 명사로도 활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설명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의 가리키는 말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정관사 the와 함께 집합명사와 같은 형용사 구로서 형용사의 뜻에 의해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객체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방법으로서 형용사 variable은 가리킴들 중 하나인 명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객체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명사는 언어 집단의 말하는 사람들이 각 집단의 구성원을 다르게 정의하는 추상명사 중 하나로 분류되는 collective noun, 집합명사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stationery, confectionery, flower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stationery, confectionery, flower 등의 집합명사가 하나의 특성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에 의해서 둘 이상의 객체들이 공유하는 특성을 하나의 형용사가 설명한다는 점에 차가 나요. 형용사의 뜻을 공유하는 객체들의 모임을 하나의 형용사구, 정관사 더와 함께 하나의 형용사구를 구성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로운이라는 형용사는 righteous라는 표현을 righteous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사람은 의로운이라는 형용사의 뜻이 가리키는 특성을 공유하는 객체들의 모임을 정관사 the를 활용하여 the righteous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용사 variable은 정관사 the와 같이 활용되진 않지만 가변적인 대상, 가변적인이라는 형용사의 뜻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객체를 가리키는 말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절에서 절의 필수 구성 요소와 함께 활용되는 각각의 설명하는 단어. 설명하는 단어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사, 한정사, 형용사, 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사와 형용사는 상황에 의해서 주체 또는 객체를 설명한다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하나의 분류로 묶습니다. 따라서 동사, 한정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번, 동사는 주체를 설명합니다. 동사는 주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2번, 한정사 또는 형용사는 주체 또는 객체를 설명합니다. 3번, 부사는 주체 또는 객체에 대한 다른 설명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즉, 설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사는 동사, 한정사, 형용사, 그리고 다른 부사에 의한 다른 설명의 뜻을 구체화합니다. 한 주체 또는 객체를 설명하는 말을 다시 설명한다는 뜻은 그 첫 번째 설명하는 말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서술하고 싶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므로 말하는 사람은 부사를 구체화의 목적을 갖고 절에서 활용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